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요 이야기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 발표 뒤에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언급을 딱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을 잡는 것, 이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동의어예요. 아파트 값을 잡아 주식시장이 올라. 동의어입니다. 미국 관세에도 6월 수출 4.3% 상승, 반도체 역대 최대 149.7억 달러. 윤석열이 뭐라 그랬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개소리라는 거. 아니,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뭐야 이게? 왜 올라? 대통령 효과다. 안 그래요?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돈 버는 회사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수출이 늘어난다, 돈 버는 회사들이 많아진다, 주가가 오른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무조건 좋은 소식인 겁니다. 수출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이거는 무조건 좋은 소식이고 대한민국 주가가 오른다는 소식이고요. 또 뭐가 있냐? 트럼프 10월 에이펙 때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가능성 있다. 물론 이거는 빅터 차라는 사람의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김정은 언급이 됐다라는 거. 트럼프도 언급을 했어요. 노벨 평화상 얘기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늘 김정은과 나는 친하다. 이란 한번 조져놨으니 북한은 CVID 기본적으로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 양측 모두 대화할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다는 것. 이 가능성의 언급만으로도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는 오릅니다. 전쟁의 리스크가 조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타고 들어와요. 호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향후 주가가 오를 호재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출이 늘어나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호재겠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겁니다. 물론 협의하고 약간의 수정이 있어서 원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떻게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건 주식시장의 호재일 겁니다. 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주가가 오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왜냐?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선반영 된 거야. 지긋지긋해 이놈의 선반영 정말. 자,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 무조건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언급을 하잖아요.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정말 만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제가 예측해 드립니다. 남북 경협 무조건 들고 나올 겁니다. 북한의 개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특명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지금 건설업이 너무 죽어 있어요. 건설업이. 대한민국 토목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어요. 건물 지을 데가 없어. 억지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어디가 남아있냐? 북한입니다. 북한 개발 사업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노다지가 거기에요. 북한이랑 관계를 개선하고
도로 깔고 항만 개발해주고 우리가 사용권도 확보하고 대륙간 철도 연결 얘기해서 공사 들어가고 역 지어주고 북한은 완전 노다지예요. 완전 노다지.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호황을 맞겠죠. 물론 우리 정부가 돈도 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이 돈이 없잖아. 그 대신 우리는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면서 쭉쭉쭉 치고 들어가겠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빚을 내서라도 그건 해야 돼. 그거 우리가 안 하면 중국, 미국이 개발 들어와요. 어떡할 거야? 북한도 중국 싫어합니다. 북한, 중국 진짜 싫어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엄청 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매우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김정은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한다. 이렇게 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남북 경협. 무조건일 겁니다. 자, 대륙간 철도 한번 뚫자.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산이 엄청나게 떠오릅니다. 북극 항로가 있죠? 그걸 타고 부산항에서부터 화물이 기차 타고 중국으로 유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부산 몸값이 확 올라갑니다. 러시아하고 잘 지내서 러시안 가스관 북한 통해서 남한까지 연결을 시키는 작업.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게 하고 싶었던 일인데 안 됐죠. 거의 다 될 뻔하다가 갑자기 볼턴인가 뭔가 코스염난 놈이 그 방해하는 바람에 망해버렸죠.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전쟁 없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들어와요. 근데 누가 거기서 전쟁을 해? 전쟁하는 순간 러시아도 참전이에요. 이 러시아에서부터 연결된 북한으로 해서 남한까지 연결된 가스관은요. 평화의 상징이 될 겁니다. 전쟁의 위험이 더 떨어져. 전쟁의 위험이 아예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주가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하고 뭐하고 당하고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뚫고 철도 뚫고 지랄 발광하겠지. 발광하겠죠. 북한한테 퍼주네 뭐하네 개무시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건설사 다 죽고 일자리도 다 죽어요. 대규모 북한 토목 사업을 시도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기회만 되면 무조건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거 시작되면요. 대한민국 주가 5천 헌이 아니에요. 자, 부동산을 잡는다. 대출 규제를 했어요. 6억. 자,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값은요. 6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6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맞춰야지 어떡할 거야. 12억이 대출이 돼. 그러면 내가 15억에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6억밖에 대출을 못 받아. 15억에 팔아볼까? 살 사람이 없네? 10억에 팔아야 되나? 살 사람이 없네? 9억에 팔아볼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타겟팅한 거는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쪼이면 전세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3억 한도 더 이상 못 빌려주지 마 라고 하면 전세를 얼마를 줘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게 부르면 사람들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전세 세입자가 필요한 집주인들은 대출 금액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이는 부동산 정책은 가장 적합한 정책이었고 이러면 잡힐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잡히면 주가가 반대급부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호재에 대해서 굵직한 것들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뉴데일리 아시죠? 예, 뉴데일리 경제. 대출 규제 풍선 효과 번지나 노도강 등 강북권 부동산 활기. 가짜뉴스입니다 이거.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쏠리는 눈. 강북권 풍선 효과 우려. 풍선 효과 개소리입니다 이거. 실제 볼까요? 수도권 주택시장 급냉. 지역 풍선 효과는 글쎄. 강남 꺾이면 풍선도 없다. 열기식은 시장.
풍선 효과 기대했던 노도강 매수 문의 대래 줄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이 대장주예요. 강남 대장주의 가격이 결정이 돼야 나머지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강남이 지금 매수 문의가 끊기고 매수 매도가 다 없어지고 얼마나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노도강이 매수가 일어난다고? 택도 없는 소리죠. 나머지들 다 올스톱이에요. 왜냐? 강남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기들 몸값이 정해지는데 강남 꺾이면 풍선도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자, 은평구 공인중개사 인터뷰를 했는데 몇몇 아파트 단지 다 통화해 봤거든요. 은평구. 오히려 매수 문의가 끊겼다고 하던데 풍선 효과는 뭔 개소리야. 풍선 효과 없어요.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라는 이 사람이 1등주가 꺾이면 꼴등주도 못 올라갑니다. 1등주가 올라가는 그 낙관이 넘쳤을 때 물이 넘쳐서 꼴등주로 가는 거지. 이 얘기죠. 제가 얘기한 게 그거죠. 강남이 대장주라니까. 대장주 가격이 결정이 돼야 나머지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헤럴드 경제. 의사 부부도 어렵다. 대출 제한에 청약시장도 현금 부자만.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의사 부부도 어려운 게 정상이냐? 아니 의사 부부들도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운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을 풀어라 이거야? 의사 부부들도 대출을 이빠이 해주지 않으면은 아파트 사기가 어렵다? 비정상이잖아. 그럼 어떻게? 아파트 값을 내려야지. 대출을 풀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현금 부자들이 줍줍한다? 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35억인데 100억에 나왔대. 35억이 떨어졌어. 이야, 그럼 현금 부자들이 35억이나 깎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줍줍하면 되겠네? 주워갈까요? 미쳤어? 미쳤냐고. 현금 부자들은 이미 털고 나가서 주식시장에 돈 넣고 꿀 빨고 있어.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개소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상경 국토 1차관이에요. 이런 분이 있잖아. 이분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추가 대책을 낼 거다. 뭐라 그랬냐?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공급에 대한 정책이 조만간에 나온다. 공급에 대한 정책. 그러면 타격을 또 빵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은. 강남이 타격을 입으면 나머지는 자동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부동산으로 번 소득은 불로소득 아니냐?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이랬던 개혁론자입니다. 자, 이러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이어갈지 예측이 되잖아요. 부동산 무조건 잡힙니다. 야, 강남도 30억인데 네가 20억?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이런 식으로 줄서기가 딱 됩니다. 강남 형님이 30억 정도 하니까 저희는 한 20억 정도만 받겠습니다. 강남이 30억인데 용산이 20억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힘들어. 그러면 용산이 20억이니까 마포는 한 17억 정도 받겠습니다. 그러면 마포 밑에 있는 뭐 이런 데는 이건 마포 형님이 17억 정도 받으면 저희는 한 15억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강남 집값 잡으면 다 잡히는 겁니다. 풍선 효과? 개소리입니다. 부동산 잡으면 주가 오른다. 아시겠죠? 무조건이에요. 자, 주식에 아직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는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팅하라.